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고, 또 최고 부자들도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모두가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경시하는 오판을 저지른 것이 경제적인 재앙을 불렀다는 것인데, 경기 부양에만 올인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본 결과를, 이 대가를 촉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없이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부자, 서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마켓을 가더라도 또 햄버거 가게 가서도 뭐 다 느낄 수 있죠. 물건이나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등골이 지금 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과 같이 생활하려면 예전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뭐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식단을 하려면 똑같은 식단이어도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비를 유지하려면 먹는 걸 줄여야 되고, 예를 든다면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부자들도 상황이 좋지 않아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나설 예정이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의 재산도 급격히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부자들의 재산은 얼마나 사라졌어요? 네, 이 부자들의 재산 최고 갑부 10명 중에서 워런 버핏만이 올해 들어 유일하게 재산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9명의 갑부들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인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541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65조 4천억 원이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 CEO 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의 약 20.3%가 한 달도 안 돼서 올해 들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죠. 앞으로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대 부자들의 재산이 지난 27일,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26억 5천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10대 부자들의 얼마나 많이 증발한 거냐면 한국 돈으로 치면 208조 4천억 원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좀 이건 뭐 부자는 부자대로, 뭐 서민은 서민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 10대 부자들의 재산도 올해 들어서 약 11.6%가 감소했습니다. 자간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경시 때문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AP 통신이 그래서 특별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심하고,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 왜 가장 이렇게 심할까? 미국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특별 보도를 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A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를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AP 통신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한국말로 하면 이제 고압 경제죠. 고압적인 경제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고압 경제라는 건 다소의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 경제 정책 밀어붙인다. 이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투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온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 결과 때문, 그런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아주 참혹한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예, 해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맡기는 상황인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에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AP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2년간 작동했는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 가장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니까 전 세계가 미국 같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만한 인플레이션도 별로 없어요. 지금 미국이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로금리 정책, 양적 완화 부활, 물가 상승률 2% 초과 일시적인 용인 이런 정책 등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악 고압 경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정책을 펼친 게 지난 2008년도 금융 위기 사태 때 그때 경험 때문에 그랬다라는 분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 분석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지아이 신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압 경제 정책을 강하게 좀 비판하면서 그런 분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생각만 가지고 대처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즉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이 발등에 이제 불이 됐고 그것은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점을 간과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그 이후에 전개된 양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번도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 착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니혼게이지아이 신문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부통령이었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고 그 당시 이제 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재정 투입이 불충분해서 2008년에 그때도 물론 뭐 구제금융도 했었고 양적 완화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나고 와서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될 뻔했는데 좀 너무 좀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 경제 정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정체 상태가 이어졌다.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받았고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강하게 경제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살려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 이번에는 좀 실착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과의 그 균형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했네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그 2008년 글로벌 그 금융위기 사태를 성공적으로 탈출했죠. 당시에 그 벤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도해서 구제금융이라든가 양적 완화 등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는 물가 불안,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침체됐던 경제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생각을 하고 좀 과감하게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경기 부양책을 펼쳐도 물가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 봐야 대단치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죠. 물가 불안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경제 정책을 펴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별거 아니다. 일시적이다.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 대통령,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판단 미스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네. 지난번 그 금융 위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탐파 대학의 비베카단드 자야쿠마르 경제학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다른데 같다고 생각해서 같은 정책을 펼친 게 결국은 엄청난 지금 재앙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정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는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과잉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 누구나 다 돈이 없는 사람도 은행만 가면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었어요. 주택 살 수 있었어요. 돈 한 푼 없어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실 대출이 아주 줄을 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잉 채무를 줄여야 한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아주 핵심 과제였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돈 씀씀이를 줄여야 됐기 때문에 그 수요가 부족했어요.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요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양책이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다들 돈이 없고 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는 정책,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이번에도 따라서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제니 옐런이나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다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경기 침체가 이제 온다고 이제 정책 기반자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제롬 파웰 의장 같은 사람이 경기 부양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처음부터 세게 나갔어요. 지금 뭐 기억하시지만 실업수당 지급을 완화해서 누구나 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줬고, PPP라든가 EIDL 각종 대출 정책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도 자금에 여유가 생길 정도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와서 일을 못하고 가게 문을 못 열고 그래서 걱정들은 많았지만 사실 내 돈에 돈은 계속 들어왔어요. 주머니에 돈은 들어왔고요. 일반 가구도 기억하시지만 현금 책 받지 않았습니까? 정부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자녀 부양비 지원받았고요. 그 식리브, 그 병가 갈 때도 그 유급 병가 휴가를 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가 지금 분석하는 얘기는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제는 수요는 곧바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수요는 곧바로 회복됐고, 그러니까 누구나 돈은 있어서 언제든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소비를 하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수요 회복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돈 주고 어떤 서비스, 어떤 물건을 원하는데 없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급이 남아돌았고 수요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착각을 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과소평가했고 과도한 경기 부양에만 집착한 것이 지금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사태를 불러왔다고 이 자야쿠마르 탐파대학 교수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다.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세 명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재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부자건 중산층이건 서민이건 가릴 것 없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 하는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기준이 2%까지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2%까지 내려갈 때까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AP통신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이 좀 보도하는 게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데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또 선거용 정책을 펼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집권 민주당이 지금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무리한 정책을 펴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걱정, 이런 우려를 언론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몇 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다가 또 경제 정책을 망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상황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는 것이 많은 지금 언론들 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